전번에 말한 것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결은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비결 같은 건데 그것을 화답하는 것. 하느님과 서로 화답하는 그런 시였기 때문에 화답 결로서 화답을 한다서 화의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결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년치상 화천타 사해운중 월일강 요거 할 차례입니다. 만년 동안 이런 얘기죠. 만년이나 묵은 일입니다. 가지 이후에 이 타자는 그 떨기 타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옛날에 한떨기 장미꽃이 여기저기 피었는데 떨기는 것은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가 이렇게 있는 걸 떨기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타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만년이나 묵은 지는 가지자죠. 나무 가지에 꽃이 천떨기나 그렇게 휘어지도록 휘어있고 이 소리입니다. 사해운중. 사해는 뭐 온 천지 이런 얘기니까 이 온 천지의 구름 한가운데 달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구나. 감은 본다 이런 뜻이 되니까 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이 비추고 있다. 뭐 여기서는 그러면 만년지상이니까 만년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상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상의 흐름 속에 그 수많은 꽃이 피었고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 운중이니까 이건 공간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공간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서로 대비해놨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온 세상 구름 가운데 달이 하나 거울과 같이 이렇게 온 세상을 비추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세월의 흐름과 같이 이 지상에는 수천의 꽃과 수많은 인간사가 있었고, 즉 달로 상징되는 천상에는 이 지상을 비춰주는 달이 하나 이렇게 떠 있구나. 그래서 수많은 이 꽃과 같이 화천타와 같은 인간사지만 그 인간사를 비추어주는 진리는 저 달이 하나인 것 같이 사해운중 월일감과 같이 천사의 달과 같이 오직 하나의 진리로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등유이녀 학배선요. 등은 오를 등자예요. 누는 누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각, 헌,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집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더라? 혹시 내가 지금 지명을 잃어버렸는데, 의정부 근처에서 이 도봉산 쪽으로 내려오다가 지명 이름이 무슨 이런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2층 누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 누각을 높이 지는 게 누각은 좀 높이 올라가 있어요. 높은 그 정자 같은 건데 누각에 오르는 사람이 이 소리예요. 뭐뭐 같다. 학배선, 배는 등배자니까 학을 타고 있는 신선과 같고 이 소리입니다. 같을 여자예요. 범주 마약. 범주는 물에 뜬 배입니다. 범은 뜰 범자예요. 물에 뜬 배에 실려있는 말은 약은 이것도 같을 약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을 여자와 같을 약자 두 같다는 뜻인데 한문의 쓰기를 좀 다르겠어요. 천상용 하늘로 올라가는 용과 같구나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는 잘 파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즉 승천하는
용과 같구나. 저 어느 분은 요 누각하고 뜬 배를 동학의 교문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교문이 뭡니까? 그 동학 그 교단. 누각하고 뭐를? 뜬 배. 우리 해석이야. 네, 제자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읊으신 내용이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교문이 된다는 얘기가? 이 누가가 뜬 배를 현재 그 동학에서 동학 교단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동학교단이 되냐 이거야. 그 현재의 그 동학 교단이 이렇게 하계 등에 신성 같고 하늘 위에 용 같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뭐 이시를 쓰셨다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 학을 타고 가는 신성 같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같다. 동학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명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임무 공자의 여동. 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인입니다. 유학을 일으킨 분이고 사람마다 공자는 아니지만은 의 여동 그 뜻은 같고 이 소리입니다. 뜻은 같고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두 공자 같은 성인은 아니지만은 세상을 바르게 살려는 그 뜻은 같고 서비만군 그 글을 만권의 글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비만권 지웅대 뜻은 능이 크구나. 즉 글을 읽은 것은 만권의 서적을 읽은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뜻이 능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서 살아가지는 않지만은 또 만권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동학의 열석자 주문을 지극히 하면은 그 뜻이 공자와 같이도 되고 만권의 서적을 읽은 것과 같이 뜻이 능이 크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소 무엇하며 이런 이용담서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열석자를 지극하게 읽으면 만권시소 만권이라는 것이 뭐 꼭 만권이 아니라 수많은 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부가 한 말인데 남아 필수 오고서라. 남자는 모름지기 반드시 5수레의 글을 읽어야 된다. 남아 필수 오고서라.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죠. 지우는 게 없어요? 저거 저걸로 좀 지우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거? 거기 잘 지웠죠. 이거 잘 지워지네. 예. 남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5수레의 필수 거기 빠졌네. 반드시 5수레의 글을 읽어라. 이거 많이 들은 말이죠. 우리 그 수원회관 11층 올라가는데 오른쪽 사무실 첫 번째 그 뭐 하는 사무실인지 모르겠어요. 오거서라는 간판을 붙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5수레의 글을 읽어야 된다. 5수레의 글이라. 이거 책이란 말이죠.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도서관에 가면 질리지 않을 수가 없어.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질린다 하면은 저거 언제 다 읽나. 근데 사실은 도서하는 곳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다 못 읽어요. 읽으려고 샀는데 다 못 읽어. 꼽아놓은 것만 많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부모가 했어요. 그렇듯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결국
어떤 그 뜻을 크게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동학에서는 주문을 열심히 지극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들은 좀 그 형태나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편편비비해요. 홍하지 홍야라. 이 해자나 야자나 이 둘 다 의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해자는 아니 의문에만 쓰는 것이고, 요 야자는 의문과 요건 요 감탄에만 쓰이는 것이고, 요건 의문과 감탄 다 쓰입니다. 의문과 감탄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감탄으로 쓰였어요. 조각조각 날리며 꽃잎이 이제 봄 되니까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겠죠. 좀 있으면 이제 이 복숭아꽃 피고 막 그래서 그게 떨어질 때 굉장하잖아요. 조각조각 날리며 붉은 꽃에 붉은 미로다. 붉은 꽃에 붉은 미로다. 이것은 그 붉은 색깔의 본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붉은 색깔의 본체 이걸 바라다본다. 본질을 바라다본다 이거죠. 지지발발해요. 녹수지 노려라. 이파리마다 도단하며, 발은 도단, 탁 터지는 걸 말하죠. 도단하며, 봄이 되니까 이제 막 돋아나요. 녹수, 푸른 나무의 그 푸르며, 그때 돋아나는 그 색깔의 그 아름다운 색깔, 이런 얘기죠. 비비분분해요. 비비는 눈이 펄펄 내리는 모양이 비비입니다. 분분은 어지럽게 내리는 걸 분분이라 그래요. 눈이 어지러이 펄펄 나리며 백설지백이라 흰 눈에 그 본질적인 흰색깔이요. 호호망망이요. 호호는 넓고 넓은 걸 호호라 그리고 망망은 저 아늑하게 넓은 걸 망망이라 그래요. 호호는 넓은 것, 망망은 아늑한 것. 넓고 넓은 저 아늑하며 청강지 청이요. 푸르른 강의 그 푸르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붉은 색깔, 녹색, 흰색, 일단 맑은 색. 여기서 청이 맑은 강이겠죠. 청강이니까 맑은 강, 맑은 색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것에 본질적인 것을 바라다보는 그러한 깨우침을 이렇게 노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사물의 본질을 바라다보는 것, 사물의 본질을 바라는 것, 붉은 색깔 속에서의 붉은 것, 흰 색깔 속에서 흰 것, 맑은 것 속에서 이거 맑은 것, 녹색에서의 녹색 이걸 보는 것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범범 개도해요. 범은 아까도 나왔었어요. 물에 뜰 범자입니다. 개는 개소나무 개자인데 옛날에 달나라에 개소나무가 있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 개소나무 개자입니다. 개도해요. 도는 노를 도라 그러죠. 물 위에 뜬 그 배에 개소나무 노요 파 부릉 사신이라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고요하다 이죠. 모래밭은 그 바닷가나 강가에 모래밭이 있죠. 침으로 펼쳐져 있고 있었죠. 노류한다며요. 길거리 떠돌며 한가하게 이야기하며 저녁에 이제 길거리에 한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담 월산 동풍 북시라 달은 그 산에서 떠오르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고 북시라는 건 뭐냐면 북극성이 막 떠오르는 시간 저녁녘 북극성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동산에 떠오르고 동풍이 그 동풍이 슬슬 불어오고 그러한 그 북극성이 떠오르는 그 저녁 어스름이요 이런 얘기죠. 저녁 어스름에 이제 북극성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동풍, 남풍, 서풍, 북풍 이제 이게 한자어지 않습니까? 이 동풍은 동을 순수 우리말로 새라고 그래요. 새바람. 그래서 새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라의 서울
경주를 그 서벌이라고 한 것은 동쪽의 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하는 것은 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표기한 게 계림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개는 닭개자인데 닭도 새 종류니까 새를 의미하는 뜻에서 닭을 썼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새바람은 이 동풍은 봄바람인데 아주 훈훈하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풍은 이건 가을바람이에요. 서풍은 한입바람이라 그렇게 우리 순수리 말로 한입바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풍이 불어오면 곡식이 여물고 이렇다고 그래요. 이게 그 서풍이 불어오면 곡식이 여물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부는 바람은 서풍이다. 그 다음에 그 서쪽이 그 오행으로서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풍이라고도 말해요. 금풍. 금풍이 서풍입니다. 가을바람. 금풍이라고도 말해요. 금풍 이렇게 쓰는 것은 가을바람에 해당이 되는 서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파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마파람은 남풍을 마파람이라고 해요. 근데 남풍은 이제 마파람은 주로 이제 이 봄에 불어오는데, 그런데 이 남풍이 불게 되면은 비가 곧 올 바람이라고 해요. 비를 몰고 온다고 그래. 그래서 비가 오게 되니까는 나와 있던 그 갯가의 개들이 그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이 빨리 눈 감치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이. 내가 사는 데가 남양인데 화성시 남양읍에 사는데 옛날에 남양이 꽤 컸던 동네예요. 거기에 남양 도사가 있었고 그랬어요. 옛날 말에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이런 말이 있어요. 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이, 그 다음에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이거는 뭔가 빨리 하는 거. 마파람에 개눈 감듯이 먹네. 뭘 빨리 먹었다든가. 또 남양 원님 굴에 dab수특하네. 그럼 뭔가 빨리빨리 하는 거. 그 무슨 춘향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도령이 이제 장원급제하고 와가지고 거지를 변장하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장모 누굽니까 그 월매인가요? 하가 이제 밥 한 상 차려왔더니 먹었더니 마파람에 개름같이 먹는다고 이제 그 장모하고 타박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서풍을 한입바람, 높새바람이라고 그래요. 북풍을 높새바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높새바람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불어오는 바람인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바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바람, 마파람, 한입바람, 높새바람 이것이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풍이란 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태산지 치치해요. 치치는 높다의 뜻입니다. 태산의 높고 높으며 부자 득림하시오. 부자가 스승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신 것이 득림 올라가는 게 어느 때이고 이런 겁니다. 부자는 공자를 구하는 얘기인데, 맹자 진심장에 맹자는 전부 7장으로 되는데 상하로 나누기 때문에 14장입니다. 양양장 상하, 진심장 상하, 만장장 상하, 공성주 상하, 이래서 7장이래요. 14장이래요. 총 논어 같은 건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진심장 하에 이런 말이 나요. 공자께서 동산에 오르셔서 노나라가 작은 것을 알고 태산에 올라서 천하가 작은 것을 알았다. 공자 등 동상하여 이 선호하고, 거기에 그라는 것과 이게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 부자 등이 마시라 하는 것은 그런 얘기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올라가 봐서 들여다보니까 노나라는 나라가 큰 줄 알았더니 별로 크진 않아. 손바닥같이 이렇게 들여다보여. 그 다음에 태산에 올라서 들여다보더니 천하가 이렇게 들여다보여. 바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낮은 곳에 올라서 바라다보는 것은 작게 깨닫는 것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보다 크게 깨닫는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태산에 높으며 부자께서, 부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이라는 뜻인데 흔히 공자를 공부자라 하기 때문에 공자 하나만 지칭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등임하시 태산에 이 오르는 것이 어느 때인고 이걸 배워서 봐서 이건 공자를 지칭하는 말 같으니까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올라서 태산을 보느냐. 그러니까 높은 깨달음에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다보는 것, 이런 의미는 이 안에 담겨있다고 보였어요. 그 다음 청풍기 서서해요. 청풍은 아주 서늘하게 부는 바람, 맑은 바람, 이런 얘기입니다. 청풍김씨들이 우리나라 성씨에 있어요. 청풍김씨, 뭐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청풍이란 지역이 제천 어디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순수말로 서늘이현입니다. 바람이 현 이름이 옛날 그 순수리 말로 그 서늘한 바람이 부는 현이다 해서 서늘이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청풍기 서서예요. 청풍이 서서 천천히 그 서늘한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며 오류선생 각비라, 오류선생께서 아닌 것을 깨달았다. 이건 우리가 이게 어디 나왔죠? 수동문에 나오나요? 이것은 이 오류선생은 누굴 말하냐면 진나라 때의 문장가인 도연명을 말하는 것이죠. 도연명을 말해요. 각비는 귀걸에서 나오는 가금시 잡기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깨달았다. 도연명이 행태라는 것에 벼슬을 하고 있다가 벼슬을 때려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지금은 옳고 잘한 일이고, 옛날에 가서 술 몇 마리 받아먹는 그 복록 때문에 벼슬을 때 지난달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가금시 작비 하는 귀걸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는 각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가금시 작비 여기서 나와서 각비 두 가지만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오류 선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연명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류 선생이 나와서 내가 도연명의 오류 선생 전을 좀 가져와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린트 자료들을 보기 바랍니다. 오류 선생 전. 요 부분들을 예전에 평상현 선생님은 처서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셨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 부분 아니죠? 이 부분 아니고 처서의 규모 나오는 게 그걸 이제 조기주 선생이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그랬었어. 이 부분 요거 아니야. 다른데 다른 시에서 나옵니다. 뒤쪽이 아니고요. 예, 근데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좀 근거가 그런 옛날 노인이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쓴 것도 나 봤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 오류 선생전 도연명이 문제에 오류하고 도연명이 그 문에다가 5그루의 버드나무죠. 루자는 버드나무를 심고서 인자저 오류선생전 하이니라. 이로 인해서 스스로 지었다 이거예요. 뭘? 오류선생전이라는 글을 지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은 부지하허인이요. 부지하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부지 알지 못한다. 언제 태어났는지, 이름이 뭔지, 성씨가 뭔지 이거 잘 모른다. 이게 부지하허인이요. 역불상히 성자라. 역시 그 이름 글자, 이름자에 대해서 불상, 상세하지 않다. 상은 상세하다. 이거 잘 모른다. 우리가 미상이란 말을 쓰죠. 작자 미상 이런 데 쓰죠. 예, 예. 상세함이 없다. 그죠? 이게 상세하지 않다. 택변의 유오유수하야. 변은 가변자니까 집 주변으로 이 소리죠. 집 주변으로 유오류수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어서 이 소리입니다. 유수니까 수를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심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섯 오류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있어서 인이 위호, 인 2호, 인 2호, 인 2위, 호위, 호어이라 이로 인하여서 호로 삼았다. 이 위는 뭐뭐로 산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호로서 삼았다. 언 하는 것은 어조사로서 평서문의 끝에 붙는 말입니다. 한정소원하고 한은 한가하고 정은 고요한 겁니다. 아주 사람이 늘 있는 것 같지 않게 한가하게 살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요해. 소온 그리고 말이 적어요. 거의 말이 적고 그런 사람들이 참 침착한 사람들이죠. 불모 영리 모는 사모할 못하니까 영예와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 사모했다고 막 번역하기도 그렇고 좋아하지 아니하며 호 독서하되 글 읽기를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호 독서하되 이 호라는 글자는 엄마가 자식을 업었다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불구심해하고 근데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깊이 이해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그것을 아주 천착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어쩌고 골치 아프게 따지고 이런 건 안 했다 이거예요. 불구심해 심은 매우 이런 얘기죠. 해를 해석하는 건 깊이 매우 깊이 이해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매유 의해면은 매번 글을 읽다가 매번 의 뜻이 해 딱 만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뜻과 글의 내용의 뜻이 해 만나는 거 그게 있으면은 이거요. 여러분도 글 읽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이렇게 있으면은 편 흠연 망식이라 편은 문득 이거예요. 문득 흠연이 기뻐하는 게 흠연입니다. 근데 기뻐하는 그냥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흐뭇하게 기뻐하는 게 흠연이에요. 흐뭇하게 기뻐서 망식 밥 먹는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밥도 안 먹고 거기에 빠져서 읽는다 이거야. 다 자기의 뜻에 딱 맞는 글귀를 만나고 내용을 만나면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독서 산매인에 빠지는 거랑 똑같죠. 그런 지경이 됐죠. 좋죠. 성기주하되 그 성품이 기는 좋아할 기자예요. 술을 좋아하되 갑이나야 집안이 아주 가난해서 불능상득하니 능히 항상 이게요. 항상 얻지 못하니 뭘 얻지 못해요. 술을 늘 얻지 못해. 술이 늘 없어. 얻지 못해. 친구 지 기여차하고 친구라니 구자를 보면은 친구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친한데 오래됐다 이거야. 친한 게 오래된 사람이 친구입니다. 오래 구자야. 지 안다 뭐라야. 기여차 이와 같음을 알고 이와 같은 뭡니까? 술이 잘 떨어지는 거, 술을 구하지 못하는 거 그걸 알고서 근데 혹자에 틀렸어요 이게. 이게 오자가 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보다 보니까 이게 오자가 그냥 욕으로 해야 되지. 마음심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현혹할 혹자를 쓸 필요 없지, 그죠? 혹 이런 얘기니까 혹 치주 치는 차렸다 이가 술을 차리고서 이 초지 그러고는 불렀어요. 지자는 그러니까는 누굴 받는 말이냐면 오류 선생을 받는 말이에요.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면은 조는 간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조 가서 마시되 첩진 문득 다 마셔버려. 있는 술을 다 마셔버리고서 기재필취하고 그 반드시 취하는데 기약한다 그러니까 다 취해버려. 그리고 반드시 취하더라 이거야. 취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끝장 보는 거야 술을 갖다가 하고 빛이 이태하야 이미 취하여서는 그러고는 물러난다 이거야. 취해서는 빛이 이태하더라. 그래서 불인정 거리라. 거는 가는 거고 류는 머무는 거예요. 가고 머무르는 그 뜻에 이는 원래 인색하다는 뜻인데 인색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별로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갈 때 요건 꼭 가야 돼. 오늘 공부하는 날이니까 꼭 가서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음 내키면 가고 마음 없는 머물고 이겁니다. 거는 가는 거, 류는 머무는 거. 그다음 그런 뜻이 그러니까 뜻이 어때? 인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환도 소연하야. 환도는 이 환은 둘레를 하냐 그러는데 둘레로 동그란 게 아니라 이건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 동서남북. 방이 사방이 도라는 것은 한 5장을 말하는데 그 방이 좁은 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5자뿐이 되지 않는 조그만 방. 이 소리입니다. 환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좁은 방이 소연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쓸쓸하고 조용해서 이게 누구냐면 오리 선생이 사는 방이 이렇게 좁고 쓸쓸해서 불패풍이라고 패는 가리패자예요. 바람과 햇살을 가리지도 못하고 즉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술술 들어가고 햇살이 비쳐도 햇살이 벽을 뚫고 술술 들어오고 뭐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거죠. 또 비 오면 비도 새겠죠. 단갈 천결하며 이 가리랑선은 배옷을 말하는데 배로 만든 옷인데 짧은 배옷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길게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깡충하게 입는 옷이니까 이게 좀 헐한 옷입니다. 이게 그렇게 헐한 옷을 배로 만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천은 구멍이라는 얘기.